집에서 잠깐 한번 해봤더니 한 7분 정도 걸려서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 것까지 좀 쓰겠습니다. 시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8년 동안에 제가 원내 부대표도 2년 하고, 그다음에 기재위 정무위 간사도 하고, 우리 당의 정책위 수석도 하고, 원내 정책 수석도 하고, 8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 직업 정치인으로 이 국회의원으로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도 느끼고 상실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3선이 되고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22대 국회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좌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의 정순택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첨탑이 157m인데 제일 끝에 장미꽃이 굉장히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157m나 되는데 뭘 그렇게 새기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 저희들이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직업적 소명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최근에 좀 충전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인천의 경제는 마이너스 7.3%였습니다. 창고 운수업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7이었으니까 거의 2배 정도의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최근에 보니까 인천의 GRDP가 2022년도 104.5조이고 부산은 104.3조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GRDP가 부산을 능가했다. 이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박주봉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과 여기 계신 우리 인천의 리더들을 포함한 인천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천이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우리 계양구의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제 강한 경제의 인천을 꿈꿔보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 한 5%, 6%의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한 3% 정도의 잠재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2015년도에서 20년까지는 2.5%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1.9%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는 5.5인데 우리는 3.5입니다. 왜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릴까요? 환율은 1,400원을 가는데 금리를 못 올릴 정도의 우리는 경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5.5를 올려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미국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이 5억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실물 자산에 대한 비중이 한 78%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22% 되는데 22% 안에도 임대보증금 비중이 6.5%입니다. 그럼 임대보증금을 실물자산으로 표현하면 84.5%가 부동산에 물려 있는 거죠. 15.5만 금융자산에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 72%가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일본은 한 63%가 금융자산에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은 부동산은 한 100에서 한 170 정도로 부가가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나 제조업이나 이쪽에서 성장률은 100에서 한 270까지 부가가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가 너무 멋있나 봅니다. 그런데 대출의 집중도를 보면은 부동산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계 부채 규모가 1886조입니다. 작년 말로.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금융, 국가가 뒤에서 보증하고 있는 정책금융에 의존한 대출 규모가 1941조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전체적으로 한 1,500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보면은 2,162조 정도 돼서 1.44배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는데 정책금융은 770조에서 1941조로 2.5배가 성장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국가가 대출을 2.5배나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얘기도 되고,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국가가 2.5배의 대출을 통해서 버블이 있는 겁니다. 버블을 통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정무위를 신청해 놨는데 이 가계부채의 문제와 정책금융을 어떻게 한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인가, 종부세 문제를 조금만 더 부담시켜도 우리 정권을 잃을 정도의 조세 저항이 큰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가계부채를 소프트 랜딩 시키고 정책금융을 소프트 랜딩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 성장률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